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티타늄 이런 관련 이슈가 있다 말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소개하실 때 어떻게 상한가가 갔네요. 네. 일단 좀 운이 좋았고요. 네. 최근에 또 이쪽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요즘 뭐 2차 전지 쪽에 리튬 뭐 이슈가 되듯이 네. 이제 히토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금수 조치를 내렸던 부분들.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 티타늄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료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경동인베스트의 이제 보유회사가 경동이라고 예전에 석탄 채굴을 했던 연탄 기업이었는데 그쪽이 이제 사양산업으로 접으면서 일단은 이제 도시가스 에너지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일단 자회사인 경동이 태백 시에서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하고 티타늄 이제 조강권을 취득하고 지금 시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가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부각이 됐던 이제 그런 부분들. 공교롭게도 뭐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히토류에 대한 금수 조치가 좀 내려졌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자원개발 기업들이 한번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제 경동인베스트의 어떤 그 자산 가치적인 그런 측면도 같이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경동인베스트가 이제 그 시총이 대략 한 2,600억 정도인데 현금성, 단기성 자산들이 한 대략 한 1,8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려도 이런 이제 자산 가치들이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작년 10월 달에 이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당장의 가시적인 게 없다 보니까 재료 부각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었는데 최근 이제 중국의 히토류 금수 조치와 함께 이런 이제 경동 자회사인 경동이 태백시하고 실제 10군데 티타늄 시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관련된 이슈, 재료가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들. 실제로 지금 정부 국비가 대략 한 30억 정도로 지금 투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략 한 90군데 정도 추가적인 시추 작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국비가 투입되고 이런 게 구체적인 진행이 된다라면은 뭐 단순하게 가능성, 기대감,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가능성이지만 이게 좀 가시화가 될 수만 있다라면은 경동인베스트 주가 아마 힘있게 좀 한번 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글쎄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한 1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뭐 강하게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1차 목표가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번 정고점인 요 1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다만 항상 우리가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단계가 움직이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인 뭔가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되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이제 경동인베스트 자체에 우리 PBR이라고 하죠. 자산 가치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다는 점. 우리가 PBR 한 0.2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산 가치주로서의 어떤 메리트 요 부분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티타늄이나 히토류 광산 개발이 얼마나 가시화되는지 요 부분이 나와준다라면 이게 단순하게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체크할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1차 목표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정고점인 13만 원, 13만 5천 원대 돌파 가능성 여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동인베스트 국내 티타늄 개발 진행 중인 소식 태백 삼청 조광권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경동인베스트 자산 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주로 주목해 주셨고요. 현금성, 자산 탄탄한 기업이다 말해 주셨고 이런 티타늄 사업 부분이 앞으로 더 실적이 가시화된다면 주가 상승할 것으로 지난 전고점 13만 원까지 돌파 예측해 주시면서 하반기까지도 염두에 보고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6월 16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 하이텍인데요. 이 종목도 3월 2일 목요일에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월요일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목표 최고가 수익률 48% 달성한 종목입니다. 예, 일단 이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 네. 쪽의 하나인데 약간 이제 구분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앞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소재 쪽, 양극재나 뭐 리튬이나 이런 소재 쪽도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생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사용됐던 폐배터리를 재생해서 이런 자원들을 다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계약을 맺고 지금 공장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전기차가 보급된 지 얼추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해서 폐차되는 시장들이 이제 점차 본격화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2023년도 하반기 혹은 2024년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일 하이텍의 어떤 주가나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측면,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또 하나는 이제 3월 달에 발표가 나오죠. 이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LMA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위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또 이 성일 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재생 사업에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혜가 될지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연초에 뭐 시장 조정과 함께 뭐 10만 원이 된 주가가 한 18만 7천 원 최고점을 찍고 최근에 한 2, 3일 정도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폐배터리 산업은 이제 시작이 돼서 해동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진입도 아직 하기 전이라는 점. 요거를 본다라면은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좀 중장기로도 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제시했던 1차 목표가 13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고 일단 추가적으로 18만 원 올라왔다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준다라면은 뭐 이 종목을 그동안에 보질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셨던 부분들은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약간의 조정 정도는 애교로 좀 봐주시고 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만약에 뭐 16만 원, 15만 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온다라면은 지금 이 종목을 몰랐던 분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를 한번 삼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이게 이제 작년 신규 상장하고 이제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신고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20만 원 이상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아무래도 시장 장세와 수급 영향을 좀 받는다는 점, 요거를 감안할 때 아직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편안히 좀 보시고 없는 분들도 좀 조정이 나오면 뭐 매수 기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종목. 개인적으로는 한 2차 목표가를 한 20만 원 이상권으로 좀 설정을 해두시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기업입니다. 향후 산업 전망성, 또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폐배터리 관련 업종은 아직 시작하는 초기 구간이기에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여전히 좋고요.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조정 나올 때 15만 원, 16만 원 선에서 매수 기회 삼아봐도 좋고 또 보유자분들께서는 2차 목표가로 20만 원 이상까지도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9% 상승 나왔고요. 이것도 수익률이 20%를 육박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수익률이 다 두 자릿수를 예.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봤던 종목들이 잘 움직여서 약간 네. 운도 따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의 어떤 그 스토리, 패턴이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모트렉스는 이제 국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제 자율주행 쪽의 어떤 이슈도 있지만 이제 모트렉스가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쌍용차와 배터리 팩, 그 패키징 사업을 본격화하고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제가 좀 주목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업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들도 괜찮긴 하지만 최근 이제 그 요즘 전기차 시장이 대세가 됨에 따라서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안정화 단계를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영권이 그 매각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이제 KG그룹에서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이 쌍용차에서 이제 전기차 생산에 배터리 팩을 공급하고 있는 이 물량들도 상당히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이제 이게 부각이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2월 달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최근 3월 달 들어오면서 이 정고점 19,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거래량이라고 하죠. 이제 신규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주가 흐름들이 아무래도 3월 달에 조금 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시했던 목표가는 한 16,300원 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8,000원, 19,000원대를 좀 올라섰고요. 네. 기존 사업에 대한 실적도 괜찮고 소위 얘기해서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이익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위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모트렉스도 지금 이런 구간을 놓고 본다면 이제서야 지난 작년 9월 달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초 이 가격대를 좀 올라섰다는 점. 물론 이제 간혹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정고점을 돌파 시도했다가 되밀리는 경우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세 번째 돌파 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런 기세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22,000원대, 3,0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좀 보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18,000원, 19,000원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뭐 충분히 저점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보고 아마 22,000~23,000원대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자율주행 이슈와 함께 전문가님께서 신규 사업으로 쌍용차와의 배터리 패키징 사업 부분을 말해주셨는데요. 이 전고점 19,000원 돌파하며 신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3월 본격적인 주가 흐름 예상해 주시면서 2차 목표가로 22,000~23,0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 전망해 주셨고요. 추격 매수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2일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3월 2일 목요일부터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11% 급등을 했고 목표 최고가 수익률 51%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 중에서 후발주자로 추천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튬 쪽이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핵심 자원화를 시키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국내에서 이제 그 리튬들이 이제 중국에다 대부분 공급을 많이 함에 따라서 이 한국산 K 배터리 관련된 주들의 가장 큰 핸디캡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리튬을 가공, 생산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뭐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뭐 이런 기업들도 리튬을 생산, 가공을 좀 본격화하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도 이제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이 이제 수산화 리튬을 본격 양산을 시작함에 따라서 이 후발주자지만 힘을 가하게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대비해서 지금 상당 부분 올라왔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미 뭐 12,000원대를 돌파를 해서 동 종목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고점들을 다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온 그런 측면들. 따라서 지금 이런 흐름 기세라면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추가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양극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거의 100% 넘는 상승을 보였던 그런 측면에 비한다면 아직은 리튬 소재 관련 종목들이 거기에 비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 따라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목표가 10,000원대, 11,000원대를 올라섰긴 했지만 15,000원대를 좀 살짝 터치를 하긴 했지만 이런 기세라면 충분히 18,000원, 욕심 같아서는 2만 원까지도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충분히 한 40에서 50% 났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흔들거려도 충분히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아직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남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강원에너지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가공 생산하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자회사 강원솔루션 리튬 생산 본격화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더 붙었고요. 과거 고점 돌파하는 추세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말해주시면서 18,000원, 2만 원까지도 분할 수익 실현하면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AS 진행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전략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모레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